오늘 오전 8시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 세워진 제외투표소. 시카고 총영사관 우창호 선거영사의 투표 개시 메시지와 함께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는 4월 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7일 오늘부터 시카고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178개 제외공간 220개 투표소에서 제외투표가 일제히 시작됩니다. 디어필드에 거주하는 김인 씨가 조카와 함께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곧 미국 시민권을 받을 예정이라 이번이 마지막 제외선거라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냥 국민으로서 최대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죠. 추운 일기 가운데 투표를 위해 오하이오에서 어제 도착했습니다. 좋은 나라 만들려고 투표해야죠. 예. 이 사전 투표가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똑바로 내 권리 행사가 옳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에 모인 관계자들은 순서에 따라 선서식과 함께 투표함을 밀봉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에 온 지 거의 한 48년이 됐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든 분들 특별히 재외동포들들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힘차게 빛납시다. 감사합니다. 예. 참관인으로서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있게 잘 참관하겠고요. 재외국민 등록 선거인 등록하신 분들 오셔서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창호 선거영사는 제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중에서 한국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국외 부재자는 투표 당일 여권 등 신분증명서 한 가지를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제외선거인은 여권 등 신분증명서 외에 영주권 혹은 비자 등 국적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재선거는 총 6번 실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재선거라는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재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우리 동포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권익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표소 입장 후 신분 확인을 마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수령 확인기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뜻을 같이 모으자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글쎄 예전에 한번 그냥 유권자 미리 등록을 안 해가지고 그냥 헛걸음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절차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쉽게 잘했습니다. 국외 부재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투표가 가능하며 제외선거인은 비례대표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정당은 38곳,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총 22개로 집계됐습니다. 제외선거 투표는 27일 수요일부터 4월 1일 월요일까지 엿새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며 주말인 30일 토요일과 31일 일요일에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부에 등재되신 우리 재국민들께서는 꼭 투표소에 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윈티비 뉴스 정혜경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고강도 부자 증세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4년간 세금이 전체적으로 약 6천억 달러 정도 순감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5일 어번 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개인 기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감세 조치가 대기업이나 주주 등에게 부과한 세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센터는 세금 코드를 통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의 세금 변화를 살펴봤으며 인플레이션이나 특정 규제에 따른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센터가 분석한 바이든 정부의 감세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을 제조하거나 설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전기 자동차 EV 구매에 대한 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등도 포함됩니다. 양대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내 가맹점들과 오랜 소송 끝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카드 가맹점이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6일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즉 법률 대리인은 비자 마스터와 이 같은 합의를 이루고 연방법원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는 적어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년간 양사 결제 시스템 전반의 평균 카드 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07%포인트 이상 낮추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가맹점은 비자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별 수수료율에 따라 해당 청구 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내 비자 마스터카드의 결제 수수료는 통상 2%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라도 카드 브랜드에 따라서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지만 가맹점은 고객에게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가맹점 업계는 이 같은 금지 규정이 평균 수수료율을 높여온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해왔습니다. 가맹점 업계는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5년간 가맹점이 아낄 수 있는 카드 수수료가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등 종교기관 출석률이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의 성인 10명 중 3명만이 매주 또는 거의 매주 종교기관 행사에 정기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별로 한인 사이에서 가장 많은 개신교 및 기독교의 경우에도 이러한 정기 예배 참석률이 4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5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전국 성인 21%가 매주, 9%가 거의 매주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산 30%인데 이 같은 정기 출석률은 약 20년 전인 2000년에서 2003년의 평균 42%와 비교해 12%포인트 낮아진 수치였습니다. 10년 전인 2011년에서 2013년의 평균 38%와 비교해서는 8%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 외 11%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한다고 밝혔고 25%는 거의 가지 않는 경우, 31%는 전혀 가지 않는 경우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종교별로는 몰몬교회 출석률이 가장 높았는데 54%가 매주, 13%가 거의 매주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산 67%로 2000년에서 2003년의 68%에서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개신교가 두 번째로 높았는데 매주 참석은 30%, 거의 매주 참석은 14%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합산 44%였는데 이는 2011년에서 2013년에 49%와 비교하면 5%포인트 낮아진 수치였습니다. 3위는 이슬람 및 무슬림으로 매주 28%, 거의 매주 10%로 집계됐고 가톨릭의 경우 2000에서 2003년에 45%에서 12%포인트, 2011년에서 2013년에 40%에서 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갤럽은 종교 행사 출석률 하락은 무종교인 증가 추세와 관련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특정 종교가 없다고 밝힌 성인의 비율이 2000년에서 2003년 9%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서 2023년 21%로 높아졌습니다. 또 갤럽은 젊은 층에서 종교에 대한 애착이 약해진 점을 감안하면 출석률은 앞으로도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연령층의 35%가 종교가 없다고 답했으며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낮았는데 22%만이 매주 또는 거의 매주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에서 선박 충돌로 대형 교량이 무너진 사고에 대해 이 다리가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대 이전에 설계돼 충돌로 인한 충격을 버티지 못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6일 새벽 볼티모어항을 출발한 싱가포르 국적의 컨테이너선 달리가 볼티모어항의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와 충돌해 20여 초 만에 다리 대부분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량 위에서는 인부 8명이 도로 파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구조됐고 나머지는 실종 상태입니다. 영국 가디언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당국은 이 다리가 기준을 완벽히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 다리가 기준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다리의 완공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1977년에 완공돼 47년 된 이 다리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대 이전에 설계됐습니다. 충돌에 대비한 시설이 교량에 있긴 하지만 초대형 컨테이너의 충돌을 견딜 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가 완공된 이후 교량 설계 기술은 개선을 이뤘습니다. 그 사이 컨테이너 선의 용량은 최근 10년 동안에만 약 50% 증가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미국 내에 있는 오래된 교량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도로교통건축협회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4만 3천 개 이상의 교량이 상태가 좋지 않고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 이후 온라인에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 퍼지는 실정입니다. 온라인에는 다리에 충돌한 선박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거나 코로나19 국면 당시의 봉쇄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유명인들도 음모론에 가세했습니다. 팍스뉴스 간판 앵커인 마리아 바티로우무는 이번 충돌 사고가 넓게 열린 국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이민과의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도 X에서 이번 충돌이 사고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보수연합의 맷 슐레브 의장은 코로나19 당시 봉쇄로 인해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의 인프라와 교통 서비스가 약화됐다며 이 사고의 배경에 마약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위의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는 기각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AP통신 등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닐 고서치, 브렉 캐바노 등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대법관 대부분이 이날 90분가량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낙태 반대 단체 및 의사들의 소송 자격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방대법원이 2022년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후 낙태 관련 심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하계 휴전기 전인 6월 말경 판결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3월 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단기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6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4.7을 기록해 전달의 104.8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현재 사업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반영한 현재 상황 지수는 지난달에 147.6보다 높은 151을 기록했으나 사업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 지수는 73.8로 전달에 76.3보다 낮아졌습니다. 최근 몇 달간 소비자 신뢰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높은 물가와 고금리는 미국민들의 구매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데다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냉각은 단기적으로 낙관률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하거나 경기 침체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11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5일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3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유권자들이 향후 경제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연초 인플레이션 지표의 재상승에도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12개월 평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했으며 현재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답한 소비자도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6개월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 여건이나 소득, 노동시장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줄었습니다. 한편 미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2022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